오늘은 얘기했던 것처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식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죠?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 예를 들어서 F를 안 썼죠. 우리가 X를 썼죠. 그죠? XF는 우리가 기호로 푸리에 트랜스폼의 어떤 XT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고요. 그죠?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 파이 FT DT 이렇게 되죠. 기억나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그죠? 여기는 XF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XF가 들어갔을 때 XT를 계산하는 게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F에다가 익스포넨셜 J2 파이 FT DF죠. 자, 이게 1차원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차원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X방향하고 Y방향의 주파수를 각각 UV라고 하면요. 그냥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FXY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 뒤에 뭐가 달라지냐면 UX 플러스 VY dx dy가 됩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고 뭐만 달라요? 여기에 ft 대신에 ux 플러스 uy가 된 거죠. 그 다음에 xy니까 xy 평면에 대한 면적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인데요.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FUV를 가지고 있을 때 FXY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FXY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UV에다가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이 되죠. 그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UX 플러스 VY 똑같고요. 적분을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UV에 대해서 해야겠죠. DU, DV가 됩니다. 외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2D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자, 이거 기호로 어떻게 적느냐? 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FUV는 이렇게 이탈릭 F 대문자에 뭘 적어주냐면요. 밑에다가 작게 첨자로 아래 첨자로 2D라고 적어줍니다. 근데 뭐 문제 자체가 2D면은 이거 안 적어줘도 돼요. 계속 2D를 사용하면 1D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소문자 F죠. 요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근데 뭐 책에서는 좀 이상한 노테이션을 썼는데,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거가 UV의 함수라는 뜻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FXY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인버스 표시를 해주고 밑에다가 2D 적고 여기는 대문자 F가 들어가는 거죠.
요 놈은 xy에 대한 함수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요. u하고 b는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 그죠? 근데 뭐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공간적인 주파수라는 뜻에서 스페이셜 뭐 이거는 빼도 됩니다. 프리퀀시 오브 f. 자, 뭐 이거는 뭐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이 항상 성립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요 푸리에 트랜스폼의 요 적분이 어떤 특정한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그러면 사실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요 fxy가요.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요. 제가 그다음에 유한한 점에서만 디스컨티뉴어티를 가져야 됩니다. 불연속점이 유한한 개수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 통째로 불연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절대 적분 가능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절대 적분 가능 성질이라는 게 뭘까요? 뭐냐면요. 조용하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별거 아니에요. 절대값 취해가지고요. dx, dy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유한한 값, 바운디드 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적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적분을 한 게 유한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우리가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에서는 타임 도메인 신호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공간 도메인에 있는 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대문자 FUV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답 좀 하세요. 뭐라고 불러요? S로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이거의 복수가 뭐예요? 스펙트라죠. 그죠? 이제 2년 전께 기억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사실 2년 안 됐는데, 그죠? 생각해 보면. 자, 그냥 1차원을 2차원으로 확장시켰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식은 나중에 어디 다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MRI 할 때 다시 나옵니다. MRI에서 여러분들 K-스페이스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K-스페이스에서 요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푸리에 트랜스폼의 자, 1차원에서요. 1차원에서 푸리에 트랜스폼 예를 들어서 XF가 있어요.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스펙트럼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XF의 절대값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XF의 앵글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 절대값, 스펙트럼의 절대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기억나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그쵸? 앰플리튜드 여러분들 그 틀릴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데 다 편집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 요거하고 비슷하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한 요 스펙트럼 있죠. 그죠? 요 스펙트럼의 절대값 취한 거. 그다음에 요 FUV의 어떤 앵글 계산한 거.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요.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1D에서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요.
2D에서는 요거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비슷해요.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요 앵글은 부르는 이름이 똑같아요.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FUV의 절대값 한 거에 제곱을 해요. 매그니튜드의 제곱이죠. 이거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제곱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파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푸리에 트랜스폼의 성질 예전에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을 텐데요. 그죠? 거의 다 똑같습니다. 1차원하고 거의 똑같고요. 몇 가지만 보면 사실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이게 아마 잠깐만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이 없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Properties of the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가지고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알겠죠? 이런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은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적어 보면은 인풋 신호가 AF1 더하기 A1F1 더하기 A2 G다 라고 하면 요거의 푸리에 트랜스폼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라 그랬죠. 그죠?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이런 식으로 양쪽 화살표로 표현을 하죠. 요거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뭐예요? A1의 대문자 F1 더하기 A2의 대문자 G가 되죠. 이거 무슨 성질이라고 그래요? 리니어리티라고 하죠. 그죠? 선형성이죠. 당연한 거고요. 뭐 이런 거 사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궁금하면 표를 찾아보면 되니까요. F의 x-x0, y-y0. fxy를 x축으로 x0만큼 y축으로 y0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요거의 푸리에 트랜스폼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fxy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fuv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 파이 괄호 열고 ux0 플러스 by0를 곱해주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어요. 뭐 f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xy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뭐냐면 f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f의 ax by가 있으면 요놈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ab 절대값분의 1의 대문자 f의 a분의 u b분의 v 뭐 이런 등등이 다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요거는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디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fxy 이거 뭐예요? 컨볼루션이죠. g의 xy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 표현은 뭐가 될까요? fuv와 guv의 뭐가 돼요? 컨볼루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fxy 곱하기 g의 xy는 뭐가 돼요? fuv와 guv의 컨볼루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호하고 똑같습니다. 1차원 신호하고. 자, 그 다음에 f의 x, 그 다음에 g의 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신호죠. 신호인데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고병태로 표현할 수 있는 신호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퍼러블 시그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세퍼러블 시그널의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fu, gv 각각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을 할 때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적분을 면적분을 해줘야 되죠.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요, 면적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거는 적지 마세요. 아까 적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FUV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y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의 ux 플러스 vy dx dy잖아요. 그죠? 근데 요 놈을 잘 살펴보면요, 요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u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vy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적분할 때 먼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x가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요 적분 앞쪽으로 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을 할 때 2차원 적분을 할 필요 없이 1차원 적분을 2번 하면 됩니다. 자, 그거를 적어보면 예를 들면 R의 UY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y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ux dx 이게 뭐 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를 앞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 적분한 거죠. 그죠? 그럼 x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x가 사라지면 y와 u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놈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면은 fuv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ruy의 요 남은 앞으로 뺀 거 마이너스 j2파이 vy dy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적분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값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해주면은 그럼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 적분을 그냥 선적분을 2번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벌써 6장 넘어갑니다. 6장이 아니라 6절이죠. 많이 보던 용어죠. 트랜스퍼 펑션. 그죠? 우리말로 뭐예요? 전달 함수죠.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 1차원 신호에서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차원 신호에서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예요? HT라고 했죠. 임펄스 리스판스 뭐예요? 인풋 신호가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 리스판스죠.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 제로인 경우에 아웃풋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임의의 인풋 신호 XT가 들어왔을 때 요거에 대한 아웃풋 YT는 임펄스 리스판스와 인풋 신호의 컨볼루션이죠.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해주면 요거는 대문자 YF가 되고요. 요 놈은 대문자 HF가 되고요. 요 놈은 대문자 XF가 되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HF라는 거하고 인풋 신호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곱하면 아웃풋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기억나죠? 이때 우리가 요 HF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렀죠. 그죠? 트랜스퍼 펑션이 아닌데?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면은 HS를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를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렀죠. 이건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거 절대값 치운 거를 우리가 앰플리튜드 리스판스라고 하고 요거의 앵글을 페이즈 리스판스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거를 그냥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습니다. GXY가 아웃풋이고요. 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또는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뭐라고 불러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다가 인풋 신호 fxy를 컨볼루션을 해주면은 아웃풋 신호가 나오는데, 그죠? 요 놈을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 g의 uv는 이거는 h의 uv가 되고 요거는 대문자 f의 uv가 되는데 여기 컨볼루션이 푸리에 트랜스폼 하니까 곱이 되죠. 그렇죠?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HUV라는 거는 HXY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걸 식으로 써준다면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던 푸리에 트랜스폼 정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H의 적분 변수를 또 지난 시간에 복잡하게 썼던 그죠? 크사이와 에타를 쓰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 파이의 u의 크사이 플러스 v의 에타 그다음에 d 크사이 d 에타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뭐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일반 1차원 신호에서는 요 HF를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불렀지만 그죠? 2차원 신호에서는 여기서 구한 HUV라는 거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거를 실제로 이것도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말이 2차원 신호에서는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도 하고 요거를 그냥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차원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또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잘 안 쓰는 건데 트랜스퍼 펑션 앞에다가요. 옵티컬이라는 말을 붙여서 옵티컬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OTF라고 불러요. 줄여서. 근데 뭐 저 세 개 중에서 어떤 말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그냥 편하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원 신호에서요. 우리가 YF가 있고 YF는 HF 곱하기 XF인데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 요 HF가요. 요게 주파수 도메인이고 그다음에 요게 제로고 그죠? 요게 예를 들어 요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 요게 뭐 30이다. 뭐 마이너스 30이고 그죠? HF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아이디얼한 뭐? 로페스 필터죠. 그죠? 그러니까 30Hz의 컷오프를 가지고 있는 로페스 필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임의의 예를 들어 X가 가지고 있는 X의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은 요쪽 부분 잘려가지고 30Hz 이하 성분만 남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한 로패스 필터죠. 비슷하게요. 여기서도 아이디얼한 로패스 필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HUV라는 게 1 또는 0의 값을 가지는데요. 그렇죠? 루트 U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어떤 C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1. 그렇죠? 그다음에 루트의 U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보다 크면은 0. 그죠? 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의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가 됩니다. 자, 이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에 우리가 임의의 인풋 신호 fxy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럼 아웃풋 스펙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다가 그냥 FUV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FUV가 곱해지면은 G의 UV, 이게 아웃풋이죠. 아웃풋 스펙트럼이죠. 아웃풋은 1하고 곱해지니까 이게 FUV가 될 거고요. 그죠? 루트 U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머지는 0. 루트 U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보다 클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쉽진 않은데요. 자, 지워보면, 우리가 어떤 영상이 있을 때 이 영상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가운데가 크고요. 당연하죠. DC 성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원 신호에서 DC 성분이 뭐예요? 전체 신호의 평균값이 되죠. 그죠? 그 평균값, 아주 큰 값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연해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대칭적인 값을 가져요. 이거 서로 대칭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로패스 필터링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반경을 잡아요. 공간 주파수를 잡아서 이 원을 하나 잡은 다음에 이 원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다 0으로 놓고 요 안에 거는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영상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이렇게 얻어진 결과에서, 그렇죠? 반경 내의 건 남겨놓고 바깥의 거 0으로 놓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 요 바깥쪽에 있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빠진 이제 필터링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신호에서 그 FFT를 이용한 필터링이 있었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요렇게 생긴 타임 t의 함수에서, 아니죠. f에서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자른 거죠. 그죠? 자른 거를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가 로패스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죠? FFT 필터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FFT 필터링을 하면은 뭔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때 예전에 배웠죠.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간편하게 뭔가 필터링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방법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의 경우에는 물론 이 수업이 영상 처리 수업은 아닌데 아마 다른 영상 처리 수업에서 배울 것 같아요. 그죠? 배울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상을 필터링을 할 때 이런 방법 안 쓰고요. 뭐 가우시안 필터링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요. 그 필터들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필터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뽀샵, 그죠? 포토샵. 그러니까 포토샵에 들어가 보면요, 필터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 그러니까 드롭다운 메뉴에서 필터에 가면은 거기에 또 서브 메뉴가 이렇게 쭉 뜨는데 거기 보면 무슨 가우시안 필터, 무슨 필터 해가지고 필터들이 쫙 나와요. 그렇죠? 그런 필터들을 이용해서 보통 영상 필터링을 하고요. 이런 FFT 필터링은 잘 안 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신호에서처럼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호에서 어떤 문제 있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FFT? 왜 FFT 필터링을 안 쓰죠? FFT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얼한 필터를 가정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아이디얼한 렉탱귤러 스펙트럼은 타임 도메인에서 뭐예요? 뭐를 프리 트랜스폼하면 렉탱귤러가 나오죠? 싱크죠, 싱크. 그죠? 근데 싱크 자체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가지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어떤 신호는 유한한 길이거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유한하죠. 크기 자체가. 도메인 자체가 유한한데 이걸 이렇게 잘라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성립하는 어떤 시그널을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죠? 가정을 해서 잘라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공간 도메인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고 유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필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거 영상 처리 수업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 전에 게시판에다가 이제 게시판에 파일 업로드가 되거든요. 게시판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PPT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론이 끝났죠. 그렇죠? 그 다음 배우는 건 뭐냐면요,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료 영상을 얻었어요. 그죠? 얻은 영상이 퀄리티가 높다 낮다를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얘기를 할 것이냐. 그죠? 그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요. 의학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위 컨트래스트입니다. 컨트래스트. 우리말로 하면은 대비 정도가 되겠죠. 대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적어 볼게요. 이미지 인텐시티에서의 차이인데 of an object. 일반적으로 뭐 이미지 인텐시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 그죠? 그 대상의 이미지 인텐시티 차이인데 뭐와의 차이냐? 뭐 오브젝트 또는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 오브젝트나 특정 타겟의 이미지 인텐시티와 뭐와의 차이? 뭐와의 차이가 될까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라운딩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긴데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찍으려는 대상을 주위에 있는 다른 대상들과 잘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우리가 컨트래스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CT하고 MRI 아직까지는 차이를 잘 모르죠. CT 영상과 MRI 영상. 그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CT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드 티슈의 컨트래스트가 높아요. 그다음에 MRI 영상은요. 소프트 티슈에 대한 컨트래스트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뼈가 다치면은 MRI를 찍는 것보다 CT를 찍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하드 티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단한 티슈, 말 그대로 단단한 티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인대, 그죠?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쳤다고 하면 CT를 찍어서 안 나와요. 걔네들은 소프트 티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뇌를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두개골에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크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두개골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CT를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나중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그 PPT 이용해서 강의를 하면 실제로 CT를 이용해 가지고 뇌를 찍으면요, 거의 뭐 뇌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이게 그냥 한 색깔로 나와요. 거의. 근데 MRI를 가지고 찍어 보면은 그러면 실제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뇌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거를 그레이 매터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거를 화이트 매터라고 하는데 이런 경계까지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컨트래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이죠, 실제로. 레졸루션. 레졸루션은 우리말로 해상도 또는 분해능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상도가 무슨 뜻일까요? 해가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해. 분해하다 할 때 해. 그죠? 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라는 거는 얼마나 잘하느냐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상을 얼마나 잘 구별해낼 수 있느냐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여기 있는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정의를 해보면요, 시작이 능력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of an imaging system to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을까요? 구별하니까. 그죠? 구별, 뭐 distinguish. 두 개의 시그널들. 여기서 시그널이라는 거는 영상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요 두 개의 시그널이 실제로 똑같은 시그널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스페이스, 타임 또는 에너지에서 다른 두 개의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전에 다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뭐 점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떤 공간상의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하나의 점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두 개의 떨어진 점으로 인식을 하느냐, 그죠?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면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거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으로 인식을 하면 레졸루션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을 비교를 할 때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미지 퀄리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대학원생들도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뜻을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잘 얘기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요, 노이즈라는 게 있고 3번, 4번 아티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티팩트. 보통 이제 복수로 많이 얘기를 하죠. 노이즈는 우리말로 잡음이고요. 아티팩트는 우리말로 뭘까요? 아는 사람?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일본 쪽에서 번역한 것 같아요.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근데 보통 그냥 아티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거 뭘로 번역을 하냐면요,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인공물. 좀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많이 써요, 인공물이라는 말을. 아티팩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아티팩트하고 노이즈가 어떻게 다를까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티팩트 노이즈가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 말 같죠? 그렇죠? 원래 같으면 시켜볼 텐데 다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노이즈는 뭐냐면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랜덤. 랜덤 플럭추에이션 in an image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미지 상에서 랜덤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고요. 아티팩트는 뭐냐? 아티팩트는 노이즈가 아니에요. 랜덤 플럭추에이션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지 알아요. 소스가 어딘지도 알고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이 아닌 겁니다. 폴스 시그널이에요. 자, 사실 이거 영상 가지고 예를 드는 것보다 신호 가지고 예를 드는 게 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죠? 뇌파를 측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눈 깜빡임 같은 걸 하면은 눈에서도 사실 전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일렉트로 오큘로그램이라고 하는데 EOG라고 하는데요. 이 EOG가 뇌파 채널에서 측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 뭐예요? 뇌파죠. 그럼 뇌파 입장에서는 EOG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죠. 신호는 신호인데 진짜 신호는 맞는데, 그죠? 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눈에서 발생하는 신호잖아요. 그죠? 뇌파 입장에서는 EOG는 아티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우리가 EOG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뇌파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EOG를 측정하는 입장에서는 뇌파는 아티팩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소스가 있고 신호인데, 이제 실제로 발생하는 신호인데, 우리가 원인도 알고 있는 신호인데 이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면은 아티팩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어서 하죠. 5번째. 이건 영상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죠. 디스토션. 왜곡이죠. 우리말로 왜곡. 그렇죠? 뭐냐면 정의를 하자면 크기라든가 형태에서의 어떤 기하학적인 뭐라 해야 되지? 부정확성? 그렇죠? 근데 말은 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란 거를 찍었는데 실제로 찍어 보니까 이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온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사이즈가 뭐 사이즈는 사실 뭐 이거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게 동그란 걸 찍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나온다거나, 그죠? 이게 이제 디스토션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6번째는 SNR입니다. SNR. 뭐 노이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SNR이 뭐예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죠. 그러니까 실제 시그널 대비해서 노이즈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죠. 그래서 어떤 영상 시스템은 SNR이 뭐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7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따가 다시 따로 설명을 해줄 텐데요. 애큐러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영상을 찍는데 이 영상 찍은 게 실제 영상하고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인데, 그거는 사실 따져보면은 디스토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큐러시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보통은 우리가 영상 시스템에서, 이미징 시스템에서 영상을 찍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진단하죠, 진단. 그죠? 진단을 했을 때 이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진단이 얼마만큼 정확하냐라고 하면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잘 질환이 있다, 있는 사람을 있다, 없는 사람을 없다라고 잘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잘 알아맞힐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에큐러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7가지 중에서 레졸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졸루션을 정의할 때 뭐를 사용을 하냐면요. 이런 걸 사용해요. full, with, at, half, maximum.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FWHM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영상 처리 수업을 듣는 친구 있어요? 이종민 교수님 수업? 그 수업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게 좀 하긴 뭐 제가 그 수업에서 어떤 거를 다루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레졸루션의 메저입니다. 레졸루션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FWHM. 그럼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요. 뭐 이거는 생략할 수도 있고 full, with, of, PSF. PSF가 뭐예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죠. 그렇죠? at one half its maximum. 사실 글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PSF의 최대값의 절반에서의 폭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는 주로 뭐를 사용하냐면요. 우리 영상에서는요 대부분 다 밀리미터를 사용을 해요. 대부분 레졸루션이 밀리미터 오더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 그림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사실 이게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그냥 레졸루션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가장 이상적인 메디컬 이미징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건 그리지 마세요. 내가 지울 거니까. 한 지점에서 자, 1차원 우리가 1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2차원 평면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한 지점에서 공간상의 한 지점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그죠? 있는 임펄스를 여기다가 올려놨을 때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어떤 영상으로 어떤 아웃풋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PSF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2D를 1차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한 점에서 이런 임펄스가 있는 거죠. 그죠? 이상적인 이미징 시스템이라면은 임펄스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아웃풋도 임펄스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뭐 레졸루션은 제로죠. 0mm입니다. 그죠?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점도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진짜 0.0000001mm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소스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영상 시스템이 0mm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영상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이제 포인트 임펄스의 그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우리가 보면 아웃풋이 대략적으로 이런 가우시안 펑션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찍었는데 이게 약간 퍼져서 조금 더 큰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좀 약간 과장되게 크게 그리긴 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레졸루션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그죠? 두 개의 이런 아주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점광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두 개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느냐가 레졸루션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점을 찍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요 점에서 찍으면은 또 이런 값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위치들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기본 가정 자체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위에서 영상으로 봤을 때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두 개 구별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최소 이거보다는 레졸루션이 작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이 조금 더 이쪽으로 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옮겨봐요. 네, 그래서 이거 지우니까 여러분들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게 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왔다. 조금 중간 정도 한 번 더 합시다. 자, 여기 있으면 요게 요렇게 생기겠죠? 두 개 똑같나? 이게 약간 좀 큰데, 그죠?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 우리가 실제로 요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갔다가 더해집니다. 더해져서 요게 더해지면 요게 올라오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런 영상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지금은 두 점 구별 가능하죠. 그죠? 요 놈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봅시다. 그죠? 어디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또 크기가 좀 다른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 더하면은 한 이쯤 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두 점을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요거를 점점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구별이 안 되겠죠. 자, 안 되는 순간을 한번 보면요. 찾아보면 그러면 대략 뭐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요 점이요.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 놈들하고 높이가 같아지면,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파란색. 이제 어때요? 두 개의 점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면 하나의 물체로 보이죠. 두 개의 물체가. 그죠? 요 순간부터. 자, 요 순간이 언제냐를 봤더니 결국은 여러분들 보면 요 최대값의 대략 반이죠, 반. 하프잖아요, 하프. 그죠? 반 위치가 되면은 요 놈 더하기 요 놈을 하면은 그게 요 최대값하고 높이가 같아지잖아요. 그쵸?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졸루션 메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의 맥시멈에 딱 절반이 되는 값. 원 하프 이츠 맥시멈 밸류. 그죠? 절반이 되는 것에서의 뭘로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 괄호 안에 풀이라는 말을 썼는데 풀리스트라고 안 하면은 이게 이게 하프 비스고요. 그죠? 풀리스라고 하면 이게 풀리스죠. 왜 이 값으로 정했을까요? 요 거리가 대략적으로 요 거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요 폭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했던 두 개의 소스 있죠? 두 개의 소스 사이의 거리하고 요 절반일 때의 요 풀 위스, 그죠? 전체 위스하고 두 개가 크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졸루션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요 거리보다 더 멀어지면 두 개가 구별이 되고 요거보다 가까워지면 구별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레졸루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 두 개 값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크기의 값을 가지고 있는 요 풀 위스를 레졸루션 메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FWHM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의 맥시멈 값의 딱 절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에 요 폭. 그죠? 이게 이제 레졸루션 메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는 김에 아주 간단한 SNR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을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상 시스템들의 레졸루션들을 비교를 할 때 A라는 영상 시스템은 FWHM이 얼마고 B라는 영상 시스템은 FWHM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SNR은요. 뭐분의 뭐예요? 시그널 투 노이즈, 맨날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이기 때문에 노이즈 분의 시그널입니다. 알겠죠? 그럼 SNR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겁니다. 그죠? 노이즈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이즈는 작고 시그널이 클수록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SNR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영상의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SNR이라는 건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앰플리튜드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노이즈의 앰플리튜드 분의 시그널의 앰플리튜드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파워 SNR이라고 해서 뭐 주로 사실 이걸 많이 쓰는데요. 위에 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첨자에다가 P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노이즈 파워분의 시그널 파워로 정의를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디퍼렌셜 SNR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SNR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뭐가 신호고 뭐가 노이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우리가 노이즈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놓고 찍어봐도 되고요. 그죠? 아무것도 안 놓고 찍었을 때 나오는 보통 이제 까만색 영상이 나오겠죠. 그죠? MRI를 찍는다라고 하면 그럼 까만 영상에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노이즈죠, 사실은. 시스템 자체에서 나오는 노이즈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영상 하나가 있으면은 요 하나의 영상에서 MRI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MRI 어떤 물체를 집어넣고 찍었을 때 뭐예요? 요 바깥에 백그라운드 쪽 있죠. 백그라운드 쪽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노이즈가 되겠죠. 그죠? 시그널이 그럼 뭐냐? 시그널은 뭐예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 안에서 측정이 된 값이 시그널이죠. 그래서 요 시그널 값하고 그다음에 요 노이즈 값하고 두 개 사이의 비를 계산하면 SN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물체가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시그널이라는 게 달라지니까. 그죠? 이게 뭐 일정한 값이 아니고요. 이건 사실 가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SNR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R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SNR을 얘기를 할 때 dB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데시벨. 그렇죠?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SNR을 dB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기서 계산한 SNR에 20 로그 10의 SNR을 구하면 이게 dB 단위의 SNR이 됩니다. 또는 10 로그 10의 SNR P를 넣어도 돼요. 똑같은 얘기죠. 왜? 파워는 앰플리튜드의 제곱이잖아요. 이것도 노이즈 제곱, 시그널 제곱이니까 제곱 묶어내면은 요 위에 있는 SNR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SNR의 제곱이니까 요 2가 요 앞으로 나오면 위에 거하고 똑같아지죠. 알겠죠? 그래서 SNR의 정의까지 했고요. 지금 남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이따가 보여준다고 했던 그 에큐러시 있죠. 그 에큐러시 쪽은 다음 시간 강의 시작할 때 잠깐 짧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PPT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수고했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피험자 그거는 여학생들은 지금 신청하면 바로 되고요. 남학생들은 빨리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을 거니까 끝나자마자 그쪽 메일로 보내면은 먼저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시험자를 이제 배정을 할 거고요.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랩에서 실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험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수고 많이 했고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